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요즘 몸 상태가 안 좋습니다. 감기에 좀. 자, 그리고 수면 영상을 한동안 못 만들었습니다. 이게 저도 제 수면 영상을 잘 때 즐겨 듣거든요. 근데 이런 류의 영상이 다른 채널에서는 만들어지는 게 없어서 제가 들으려고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시간에는 인기 시리즈입니다. 고백이랑 바이크가 왜 위험한가? 이건 뭐 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고백이랑 바이크가 진짜 위험한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최근에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에 고백이랑 신형 바이크들 리뷰한다고 막 타보고 이러면서 느낀 게 정말 많습니다. 와, 이게 진짜 전자장비가 떡칠이구나. 진짜 편하네. 입문용으로도 솔직히 솔까말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자, 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리터급 알차로 입문하고 싶은 수많은 예비 발인이 분들에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 말을 은근히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리터급 알차로 입문하는 거. 근데 솔직히 ABS 있지, TCS 있지, 주행 모드 있지, 거기에다가 멋진 디자인과 배기음, 그리고 하차감도 나쁘지 않지. 이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BMW 스천R 리뷰하다가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위험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수면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손모가지 관리 소홀. 배기량이 높은 바이크들은 폭발적인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들급만 하더라도 슈퍼카에 맞먹는 제로백 능력을 보여줍니다. 리턴은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손목을 꺾으면 꺾는 만큼 쭉쭉 나가는 나의 바이크를 타고 있으면, 야, 내가 손모가지 조금만 비틀어도 도로에서 나보다 빠른 놈이 없네, 내가 왕인데? 요런 자만심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요런 주행 방식이 만성이 돼버리면 속도감에 둔해져서 가속력에도 상대적으로 감흥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 가속을 하는 게 무섭다는 건지 까먹게 돼요. 전문 용어로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여기서 아무리 전자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저배기량 바이크보다 위험해지는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게, 저배기량은 손목을 끝까지 비틀어도 더딘 가속력으로 그만큼 여유 있는 주행을 해야 되는 습관이 몸에 배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저배기량으로 도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리터급 바이크 타는 분들도 저배기량 바이크 안 타보시다가 저배기량 바이크로 공도주행을 하잖아요. 참교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라는 게 배기량이 낮은 바이크로 타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고배기량의 경우 손목을 조금만 비틀어도 1단에서 100km를 가볍게 넘어가 버리는데, 특히 이 영역에서 대부분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배기량일 때는 느낄 수 없는 극단적인 가속 상황을 라이더가 경험해서 그런데, 순간 조작이 생각처럼 되지 않는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주로 길에 서 있는 차나 가드레일 등에 꼬라 박는 사고가 흔하게 일어납니다. 또한 폭발적인 가속 상황에서 충돌 시 치사율이 극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순간 가속을 즐기는 이유는 급가속 시에 사람이 붕 뜨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놀이기구에서 청룡열차 붕 뜨는 느낌이 이게 상당히 재밌거든요. 그리고 스릴도 있죠. 뭔가 급격하게 쥐값을 느끼는 거, 탐크루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재미 들려가지고 습관처럼
급가속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게 여기 맞들리다 보면은 자꾸 이제 급가속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데, 하는 거는 자유니까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차량이 없는 뻥 뚫린 국도 같은 데서만 그냥 재미로 잠깐씩만 하세요. 혹시라도 손모가지 잘못 놀려서 슬립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 피해 주지 마시란 얘기예요. 자빠지더라도 혼자 자빠지고 조용히 시온 관광 가시면 됩니다. 깔끔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미들급 이상 고백이랑 바이크를 탈 때는 이 손모가지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만 이런 손모가지 관리 능력이 초보 라이더가 쉽게 제어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게 진짜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랑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는 정말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호기심에 자꾸 해보게 되는 거, 국룰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요런 이유 때문에 제가 고백이랑 바이크 입문을 비추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난 진짜 나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부다다, 나는 인간의 인내심을 초월한 사람이다, 난 닌자다, 참을인을 수십 번 씹어 삼켰다, 이런 분들이라면 한 번쯤 목숨을 걸고 뭐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이더 뽕, 일명 근자감 폭발, 그리고 알 수 없는 사명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고백이랑 바이크가 사람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단연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자감 폭발 오졌다. 이건 저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영화나 광고 또는 뭐 웹에 돌아다니는 이런 영상이나 사진들, 멋지게 코너링을 도는 이런 자료 사진들을 보면은 멋진 고백이랑 바이크인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리고 그런 바이크로 저런 걸 해야지만 된다라는 뭔가 굉장한 선입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뭐 보여지는 게 자꾸 그런 거니까 당연한 거겠죠. 배기량이 낮은 혼다 커브나 뭐 도시백, 이런 바이크로는 왠지 코너에서 뭐 무릎을 긁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리고 제조사의 광고를 봐도 혼다 커브 광고에서 뭐 풀슈트 입고 서킷에서 무릎 꿇고 이런 광고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커브 광고는 뭐 그냥 바구니 달고 장보는 뭐 요런 영상, 바구니에 뭐 대파 실려 있고 요런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고백이랑 바이크 광고에서는 무조건 서킷이죠. 알차가 아닌데도 서킷을 갈 정도니까. 네, 서킷에서 코너 타는 영상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도 알 수 없는 뭔가 이런 사명감에 사로잡혀요. 그래, 나도 무릎을 긁을 수 있다. 이 바이크만 산다면 나도 로시가 빙이 될 수 있어. 네, 이런 대단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저도 빠져봤어요, 실제로. 물론 바이크의 성능은 충분히 좋은 게 맞아요. 충분히 무릎을 긁을 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은 라이더는 아무리 비싼 바이크를 타도 뭐 무릎을 긁거나 코너를 빠르게 안정적으로 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악으로 깡으로 무식하게 막 누우면서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냥 개깡으로 무릎 팍팍 긁으면서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뭐 제가 뭐 수십 년간 바이크를 타면서 많이 봐왔는데, 지금은 대부분 시온에 관광을 가 있으시더라고요. 지금이 서기 2022년인데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아직까지 입문자가 무릎을 긁을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는 개발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장치는 제가 볼 때 한 20-30년 정도 더 지나면 뭔가 이렇게 보조바퀴 같은 게 나와서 초보 입문자도 무릎을 긁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장치가 개발되지 않을까? 아무튼
높은 스펙과 멋진 디자인, 이런 것들이 자꾸 라이더에게 근자감을 심어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라이더가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또 남자들 종특상 멋진 바이크를 보고 멋지고 스릴 있게 타고 싶어 하는 본능이 다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도에서는 참아라. 그 플스 게임이나 서킷에 가서 즐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운 얘기지만서도 실제로 이런 디자인과 바이크에서 오는 뽕 때문에 실제로 라이더들이 정말 위험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이게 우픈 일이죠, 우픈 일. 자, 세 번째는 스피드에 리밋이 없다. 자꾸 제로 영역을 도전하고 싶어 한다. 이 점은 가속력이 위험하다라는 1번 항목하고도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내용이에요. 자, 라이더 중에는 순간 가속을 즐기는 라이더도 있지만 최고속을 즐기는 라이더분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취향 차이예요. 뭐 최고속과 가속력 두 개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뭐 보통 두 개 중에 하나만 좋아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두 개가 세트로 한 묶음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간 가속이야 보통 뭐 이제 제로백 영역을 즐긴다고 치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순간 가속을 약간 즐기는 부류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가속하는 거는 은근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최고속을 즐기는 라이더분들은 보통 200km 전후로 이 영역대를 즐기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이게 예사로운 사고가 나질 않습니다. 보통 무시무시한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물론 뭐 미들급 이상 되는 바이크로 가속력 즐기는 분들도 사고 나면은 보통 이제 뭐 쿠팡 트럭 받고, 쿠팡 트럭이나 뭐 전봇대 이런 거 받고서 헬멧 풀페이스 두 쪽 나고 티천되고 막 이러긴 해요. 이 순간 가속 100km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박으면은 머리가 두 쪽이 납니다. 200km에서만 사람이 죽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류의 사고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km 이상 땡기다가 바이크가 이제 충돌하는 이런 영상이나 자료를 보면은 보통 바이크가 허리가 두 동강이 나요. 그냥 차대가 그냥 반으로 쪼개집니다. 딱 인수분해. 그리고 날아가면서 그렇게 두 동강이 되면서 바이크는 흰 연기를, 연료와 뭐 이런 각종 액체류를 뿜으면서 순간 연기가 나는 것처럼 두 동강이 돼서 날아가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대자로 풍차 돌리기 하면서 진짜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뱅글뱅글 풍차 돌리기 하면서 바로 시온으로 날아갑니다. 또 이렇게 과속을 하는 경우에 이제 코너에서 돌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정말 많지만, 이게 속도가 낮으면 돌아갈 수 있는, 내가 평소에도 잘 돌던 커브도 속도가 빨라지면은 못 돌아요, 절대. 솔직히 뭐 많이 누워서 돌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테크닉을 써서 돌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코너를 돌아가는 상식적인 스피드라는 게 있어요. 이 스피드를 오버하면은 뭐 로시가 와도 못 돌아요, 솔직히. 아니 무슨 로시가 무슨 물리 공식을 초월하는 초능력자도 아니고, 아무리 모토GP에서 날고 긴다 하는 선수가 와도 그 상식을 넘어서는 속도로는 절대 코너를 돌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눕는다고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발에서는 사고 안 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발에서도 노면 상황이나 바이크의 뭐 특성, 그날의 뭐 컨디션, 그날의 여러 가지 도로 상황에 따라서 직발로 과속하다가도 갑자기 핸들을 털리면서 혼자 날아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안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이 지나친 고속주행 중에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다만 바이크가 뭐 고성능이면 자꾸 뭐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와 호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한마디로 최고속이 땡겨도 계속 나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200km 넘게 땡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저배기량 바이크의 경우라면 아예 땡겨도 안 나가니까 아무리 땡겨도 평지에서 100km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얘긴 뭐다? 저배기량 바이크를 타면 강제로 안전해진다라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고성 바이크들이 아무리 전자장비가 뭐 떡칠이 돼 있어서 오히려 뭐 입문자에게 편하고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고, 뭐 심지어는 샵에서도 그런 식으로 꼬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물론 실제로 봐서 드리는 얘기인데, 샵에 가면은 매니저분들이 많이 하세요. 오히려 입문자들한테 추천한다고 리터급 알차를 거의 그냥 뭐 시원 가란 얘기죠.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전자장비가 좋아도 농담으로나 하는 얘기지. 아니 리터급 알차를 입문자한테 타라 그러면 그 죽으라는 얘기잖아 솔직히. 물론 속도 제한을 걸어주는 장치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뭐 1년 동안은 강제로 100km까지밖에 속도를 낼 수 없게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제가 뭐 그래도 조금 납득을 하겠는데, 속도 제한을 걸어주는 장치는 아직까지도 없기 때문에 초보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을 하고 전자장비가 부드럽게 동력을 연결해 뭐 줘서 뭐 혼자 바이크가 날아가고 뭐 자빠지는 건 막아주겠지. 결국에 자신이 속도를 주체 못하면 저배기량 바이크보다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인 얘기예요. 만약 속도 리밋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저도 입문자들한테 최신 리터급 뭐 바이크들을 타셔도 됩니다라고 추천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혹시라도 리터급 바이크로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웬만하면 꿈 깨시고요.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뭐 내 돈 내산, 아이 뭐 내 돈 주고 내가 리터급 바이크로 입문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요. 뭐 맞는 말이에요. 뭐 상관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분들이 주변에 많을 때는 항상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남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행동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바이크 타는 거 자체가 위험하니까 저도 뭐 그 이상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번 수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